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공학 전공 박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커머스 플러스 SNS라고 보시면 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꼭꼭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연결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 소셜 커머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SNS 기반의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 인맥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할인 혜택 제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라든지 뭐 지금은 X죠. 네. X라든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판매하는 게 이제 SNS 기반의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소비자 인맥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소비자의 뭐 사회적 네트워크 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카페가 있겠죠. 네이버 카페 아니면은 주변에 뭐 관련된 뭐 그룹별 파티별 해가지고 모임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들 그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인맥 활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별 할인 뭐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공동구매라든지 쿠폰 등을 통해 가지고 대폭 할인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이제 소셜 커머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셜 커머스 관련된 그 대표적인 연구자님이 이제 데이비드 로안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구글에서도 그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구글 검색 관련돼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뭐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조금 많으신데 저는 그냥 일단 대표적 연구자로만 둘게요. 네, 왜냐면 그래도 인용 수는 많으시긴 한데 카테고리별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024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옛날 내용이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대표적인 연구자님으로 데이비드 로안이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와 인터넷 밈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인터넷 밈, 뭐 많이 보셨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소셜 커머스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인터넷 밈인데, 이 인터넷 밈은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생각되는 이제 전파되는 이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터넷 밈입니다. 자, 그래서 모방과 변형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많이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밈이 어디서 하느냐?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리차드 던킨스 네, 학자님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셀피시 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기적인 유전자 오른쪽에 있는 책이에요. 네, 이 유전자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네,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밈의 기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유전적 확산처럼 문화적 정보도 복제되고 전파된다는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이제 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밈의 특징은 무엇이냐? 빠른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로 확산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밈이 확산이 되려면요. 항상 유머와 창의성이 같이 뛰어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이슈나 뭐 유행을 반영해서 재미와 공감을 유발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밈의 영향력을 보시게 되면은 뭐 문화적 영향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중문화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활용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뭐 짤이라든지 뭐 동영상으로 홍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인터넷 밈의 영향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드 관련된 동영상을 아래에다가 두었는데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영상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펀지밥 관련돼 가지고 왜 스펀지밥이
인터넷 밈의 황제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 밈이 또 어떻게 발생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발표하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서 보자면 네, 소셜 커머스와 인터넷 밈. 아까 전에 제가 바이럴 효과가 이제 극대화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사용자 참여가 유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짤. 네, 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을 활용한 챌린지라든지 캠페인을 통해 갖고 사용자 참여를 어떻게 즉 극대화시키느냐,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뢰와 공감 형성 같은 경우에는 유머와 감정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유머와 감정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와 감정, 그다음에 챌린지와 캠페인, 네, 그다음에 빠른 전파력이 소셜 커머스와 인터넷 밈의 관계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장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계속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긴 해가지고, 네, 일단은 다 넣었습니다. 네. 논문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일단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네, 일단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높은 도달력, 그다음에 저비용 마케팅, 콘텐츠 다양성, 뭐 트렌드 파악, 뭐 브랜드 이미지 조화, 사용자 참여 촉진, 네, 이런 장점들이 다 이제 소셜 커머스 밈의 활용의 네, 장점으로 이야기를 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적용 사례, 뭐 틱톡 챌린지, 뭐 아니면은 밈 기반의 판매를 일단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밈이 만약에 잘 타면은 이제 굿즈까지 이어지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밈 기반의 광고 및 판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소셜 커머스와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네. 팬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MZ세대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저도 MZ세대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초반 MZ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쨌든, 네, 여담을 했고요. 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팬덤은요,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특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추구 같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팬덤 같은 경우 이제 호기심에서 개인의 관심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매료되면은 여러분들 뭐 가수들 좋아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매료하게고 그다음에 노력하게 되면 달성하는 걸 조금 목표로 해서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팬덤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력 피로로 이어지는 자발적인 주의와 달리 이제 팬덤 문화는 주의력 피로가 아니고 정신적인 능력으로 해방시켜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요즘 주목하는 게 이제 팬덤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BTS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팬덤 문화에. 그래서 특정 태도라든지 뭐 감정에 대한 충성도, 헌신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 주목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셜 커머스와 팬덤 문화에 버금가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디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덕질이죠. 네. 디깅은 이제 디그에 유래된 용어로서 이제 뭐 디깅 소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나온 신조어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은행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MZ 소비 문화 중에 하나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정 품목이라든지 뭐 행위 소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개인 취향에 담겨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수요하는 현상을 이제 디깅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 문화를 왜 이야기하냐? 과거에는 팬덤 문화를 사실 무시했었어요. 그래봤자 끽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런 상황이고 팬덤 문화가 중시되는 게 축구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축구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활발하게 된 상황이고, 지금은 별로 네, 인기가 없어서 조금 덜하지만 야구가 조금 요즘은 뜨고 있죠. 네. 영국 같은 경우 팬덤 문화가 조금 셉니다. 네. 영국 축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리그 때문에. 어쨌든 간 네, 그런 경우 아니면은 따로 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요, 이게
소비, 소통, 문화의 한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이라든지 뭐 카드사 같은 경우 뭐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 일축시킬 것이냐. 그래서 마케팅 관련되신 분들은 항상 이 디깅 소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네. 유행 따라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행과 팬덤 문화랑 같이 해 가지고 네, 보고 있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을 또 보자면요. 이제 소셜 커머스와 웹 2.0과 3.0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웹 2.0과 3.0을 설명드리고 그에 관련된 그래프 보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웹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참여랑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웹의 발전 단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뭐 블로그, 위키, 참여와 공유 문화 등을 이제 이끄는 부분이 이제 웹 2.0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2.0 시대에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롱테일 형태예요. 네, 롱테일 형태. 이거는 무조건 제가 네, 체크 100만 개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웹 2.0에서는 이제 소셜 커머스가 사용자 참여랑 집단 지성을 이끄는 데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SNS를 어떻게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용자들이 쓰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한 게 이제 웹 2.0 시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다면요. 이제 웹 3.0에 와서는요,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네, 웹 3.0은 조금 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도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네, 이 웹 2.0은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생겨난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웹 3.0은 AI라든지 IoT라든지 뭐 여기 DAB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웹 3.0이에요. 네, 그래서 차세대 웹 기술로 이제 분산화라든지 지능화, 개인화, 보안 등이 있는데 3.0의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 개인화된 추천과 이 AI 기반으로 해서 고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시킬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고객 개개인마다 커머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웹 3.0 시대의 소셜 커머스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요, 그냥 플랫폼 내에서만 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웹 3.0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탈중화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신뢰성과 보안이 강화된 거래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부분이 이제 웹 2.0인데요. 웹 2.0에서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아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네,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작은 규모의 다양한 요구를 강조해가지고 다수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든 상황을 야기하는 게 이제 롱테일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네. 다수의 다양한 요구? 다수의 다양한 요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참고 자료는 TFR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다수의 다양한 요구는 이 부분이에요. 다수의 집단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사소한 것들도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까지 가면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가기 때문에 교양 수준에서는 그냥 다수의 사소한 것들, 작은 규모의 다양한 요구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둘 다 똑같은 용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결과를 만든 상황. 네.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시장이 중심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롱테일이에요. 그래서 웹 2.0에서 이 법칙이 통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요. 기존에는 이제 대규모의 그룹들 네. 아무래도 우량주 부분들이 그 시장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웹 2.0이 오면서 인터넷이 발전됐잖아요.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물리적 제약이 줄어들고 네, 원래는 부동산 많은 사람이 제일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소규모로 되어 있거나 뭐 다양한 요구들이 막 부상이 되면서 사소한 것들 부분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굳이 꼭 우량주를 사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을 이제 웹 2.0의 롱테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다소의 힘이라고 네, 이야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논문 용어로 있어요. 네, 조금 한국어 직역을 하려니까 조금 이상한데, 네, 사소한 다수의 힘이라고,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본 규모의 다양한 요구라고도 하고, 다수의 사소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긴 꼬리의 끝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다 합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네, 다 따로따로 보시지 마시고 다 같은 내용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수의 요구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롱테일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롱테일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린 다음에 네,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롱테일이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 네, 그래서 소셜 커머스와 웹 2.0과 3.0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체크를 했고요. 네, 여기서 또 팬덤 문화가 또 어떻게 또 진화됐는지 네, 디깅 소비와 맞물려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민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와 같이 맞물려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셜 커머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꼭꼭꼭꼭 복습해 주시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